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친 토익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지원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익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미친 토익 첫 토익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정말 토익이 어렵게 느껴졌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밟아드릴 거고요. 그 안 들리던 귀를 제가 뚫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뚫어드릴 거냐? 지금부터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토익 첫 토익 스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친토익 RC 강사 정세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처음 토익이라서 조금 긴장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에 지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 제가 처음 토익 점수를 책임질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요, 이렇게 7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LC 파트를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파트 1, 2, 3, 4 네 가지 파트를 전부 다 하나씩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볼 건데 이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것들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그리고 완벽하게 실전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파트별로 팁들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또 RC쌤이랑 또 나머지 5, 6, 7 파트까지 같이 들어가 볼 겁니다. 파트 1은요, 사진 묘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파트 2는 질의응답입니다. 파트 3, 4의 경우는 짧은 대화, 짧은 담화라고 하면서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고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파트 1, 2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파트 3, 4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긴 문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함께는요, 문항수 총 100개 문항수 같이 다뤄볼 거고요. 45분 동안 청취하는 것도 같이 익숙해지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플로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LC 커리큘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파트 2를 다뤄볼 겁니다. 파트 3 그리고 파트 4까지 보면서 아주 어렵게 나오는 의도 파악 문제도 이렇게 파트 3과 파트 4의 마지막 부분에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요 의도 파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쯤 되면 이제 아는 단어가 많아지면서 실력이 늘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늘어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업은요, 첫 번째 이론 설명부터 같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이론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컴팩트한 그런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달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안 들리던 귀를 어떻게 빨리 트이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익의 유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오안죽이라고 해서 오늘 요거 안 해오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딱 마지막에 하나 박아두면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요거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 정말 토익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영포자입니다. 영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저희가 강의 앞서서 단어를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암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업에 들어갈 그 단어를 미리 정리를 해서 한 강의당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5개 강의에 들어가는 그 단어를 미리 암기하고 오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론 저는 이미 영어를 좀 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이 강의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싶다, 이 강의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따라가고 싶다, 100%가 아니라 120%의 효과를 내고 싶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토익 점수 600점 정도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효과를 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장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120%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듣는 시간이, 청취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청취하는 시간을 반복해서 들려줄 겁니다.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면, 자, 우리 미친 토익에서 우리 최쌤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익숙하게 아시는 최쌤이 앞에 먼저 나오셔가지고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들어보는 연습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와 함께 다시 이론 설명을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커리큘럼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앞서 최쌤과 함께 단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문장 이해, 발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그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자꾸 들어보면서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4번, 7번, 10번, 17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귀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강의의 목표고요.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정말 잘 따라올 수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우리 최쌤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요. 종로 YBM E4U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 쌤이라고 합니다. 청취 훈련 코너 저와 함께 하도록 할 건데 그냥 막 들으면 언젠간 귀가 뚫린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 3,00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딱 찝어드리고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청취를 잡아주는 역할로 앞부분에 잠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쌤. 보세요. 영어의 단어에는 내용어와 기능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어는 말 그대로 check, 그리고 걷다, 뛰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죠. 명사, 책, 도서관 이런 것들 있죠. 동사, 가다, 걷다, 뛰다 이런 것들. 형용사, 아름다운, 맛있는 이런 거 있죠. 부사, 늦게, 빨리 이런 거 있죠. 의문사,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아니다, 갈 수 있다. 아니 못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어. LC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트 7에서도 해석하는 데 의미를 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를 보십시오. 비동사, is 못 들었다. 어를 못 들었다. of를 하나 못 들었다. would를 못 들었다. because, as를 하나를 못 들었다. 이런 것들은 LC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문법적인 기능, 5에서 중요합니다. 문법적인 기능, 내용 전달. 이 내용은 항상 강세가 와요. 그래서 LC에서는 여기를 포인트로 들을 때도 이 단어를 중심으로 받아쓰기 할 때도 이 단어를 중심으로 잡으면 효율적으로 읽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못 들어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받아쓰기 할 때 왜 어하고 언하고 비동사 of가 안 들리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강세가 없거나 약합니다. 따라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고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자, 오늘의 청취 훈련은 또 어떤 걸 쌤이 갖고 왔냐면요. 너무 중요해.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뒤에 강의를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LC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의 발음에 해당하는 걸 vowel,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은 강세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아니고 강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모음에만 강세가 올 수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하면서 좀 느낌이 어려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지난 시간에 쌤이 sign을 알려줬는데 sign은 동사로는 서명하다. 근데 명사로는 서명 뜻이 없었죠. 표지판, 간판, 표시 이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sign이란 단어가 있고요. 우리 그 디자인 예쁘다 할 때 그 단어 발음이 design 이렇게 발음을 하죠. sign, design. 그 요 단어는 사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esign. 어때요? sign, design, resign. 발음이 비슷하군. 이거 잘못 들으면 sign으로 다 들을 수도 있겠죠. sign, design, resign. 이런 걸 유사 발음이라고 해서 앞으로 진짜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딱 들으면 design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 이런 걸 잘 이해하려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 강세가 없는 모음이 있어요. on, the, of, in.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15강이라는 강의 내용 안에 정말 제 영혼을 뼈를 다 갈아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품사 5형식부터 명사, 그리고 어려워하는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수태, 시제,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어려워하는 전치사, 접속사.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파 6, 파 7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의 흐름은요. 일단 단어 시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어 시험 열심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난 단어 외우기 싫어. 그러면 평생 진짜 토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어 시험 매일매일 만점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론 설명을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설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야, 오늘 안 외우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 다 듣고 오셨죠? 네, 그래서 오한죽 열심히 외워주세요. 그날그날의 포인트 될 만한 것들. 자, 그리고 단어 시험은 우리 아나나 강사님이 봐주시니까 단어 시험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요. 안녕하십니까. 미친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단어 시험을 스킵하는 것 절대 금지하십시오. 보면 나는 이론만 들을 거야. 단어 시험 난 안 봐도 돼. 그래서 단어 시험을 스킵하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어휘 문제의 중요 포인트들을 제가 딱딱 집어들 건데 그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꼭 따라와 주시고요. 단어 시험 스킵 금지. 그리고 단어는 단어로만 외우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이 뜻, 저 단어 저 뜻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외워버리면 예를 들면 보기에 perform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알죠? 그 다음 두 번째로 implement라는 단어가 떠요. 알죠? 자, 요 두 단어가 사전을 찾으면 뭔가 비스꾸무리한 뜻으로 뜹니다. perform 같은 경우는 실행하다 정도의 의미로, 그리고 밑에 있는 implement 같은 것도 실행하다 정도의 의미로 떠요. 그러면 한국말로 난 열심히 실행하다 외웠어. 근데 보기에 막 동시에 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단어로만 외우시면 안 되고 항상 단어를 외울 땐 문장 안에서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고 어떤 목적을 좋아하고 어떤 전사를 좋아하고 등등 문장 내에서 자꾸 해석하는 연습과 함께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되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답니다. 문장 내에서 문장 자체를 해석하면서 익숙해지면 함께 어울리는 단어들도 익숙해지고요. 더군다나 문장 자체를 해석 연습을 하니까 독해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단어는 늘 문장에서 해석 연습과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시험을 만점 맞도록 꼭 노력해주세요. 제가 괜한 단어로 다 단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 시험에서 정답을 되게 굉장히 높은 애들 또는 파트 7 독해할 때 정말 필요한 애들로만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만점 맞고 나면 어휘력 향상과 함께 독해력 향상이 이루어질 테니까 단어 시험 만점 맞는데 꼭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어는 어휘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띄웠고요. 어휘력 안 되면 IC는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어휘력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우느냐?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깜지라는 거, 빽빽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막 까맣게 막 종이에 쓰면서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왜 남아있는 어휘력은 별로 없을까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절대 수업 다 끝나고 숙제 다 끝나고 시간을 할애해서 막 외워야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미친토익 오프라인 있는 모든 학생들은요, 단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합니다. 저는 다독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렇게 지시하고 한 2주 정도 싹 지나면 학생들의 어휘력의 향상도가 엄청 빨라지고 탄탄해지는 게 스스로 서로 느끼게 된답니다. 아마 스스로 느끼실 테니까 꼭 다독에, 자, 방법은요, 2시간의 텀을 두고 하루에 5회 이상, 이걸 외운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외워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1번부터 쭉 있는 그 문장들을 해석 연습만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다시 보고 2시간 뒤에 다시 보고 이렇게 2시간의 텀을 두고 5회 정도를 다독하시면 됩니다. 그럼 힘 하나도 안 들이고요. 점점 살짝 외워졌던 게 두 번째 보면서 조금 더 외워지고 세 번째 보면서 조금 더 외워지고 그런 식으로 다독하면서 점점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확실하게 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5번을 봤는데 이 단어가 뭔 뜻이었지? 하는 애들이 생겨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5번을 봤는데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생기면 그 단어들만 형광펜을 칠하세요.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하는 겁니다. 1회차 단어, 2회차 단어, 3회차 단어 누적적으로 우리가 형광펜 칠했던 걸 쭉 일주일에 한 번씩 훑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단어가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시험 보는 나눠드렸던 그 표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루에 5회 이상 2시간의 텀을 두고 여러 번 읽기. 그걸 실천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단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휘력을 일단 향상을 더 많이 시켜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푸는 문제들 싹 다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지에 그게 문법 문제였다 해도 해석 연습을 꼭 같이 하십시오. 평소 해석 연습을 많이 하면요. 당연히 어휘력이 더 빵빵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독한다는 거 지키시고 반드시 해석 문제가 아니었도 해도 우리 나와 있는 교환 안에 있는 문제 싹 다 해석 연습 같이 하기. 그 두 개만 지켜주시면 어휘력이 향상되는 거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거는 수거대로 외우십시오. 자, 세영쌤이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이거는 수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거도 있을 거예요. 그 파트 7 독해를 하다 보면 또 이게 무슨 왜 생뚱맞은 이런 뜻이지?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구. 짠! 자, all says are finer. 자, 이 문장을 내가 딱 만났을 때 무슨 뜻일까요? 모든 판매는 끝이야. 인가요? 아닙니다. 이 문구 자체가 교환 환불은 금지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같은 거 가시면 아마 딱 아울렛 가면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환 환불 금지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문구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다 하면 당연히 독해에서 저게 뭔 뜻이야? 정말 못 찾게 되겠죠. 그래서 수거들은 세영쌤이 또 중간중간 찝어드리는 게 있을 테니까 수거 나름대로 같이 모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고 사전 찾는 거 습관화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초급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또는 어떤 애들은 막 동사도 형용사 동시에 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형용사로 알고 있던 애인데 이건 보니까 can 조동사 뒤에 있네? 그럼 동사 원형일 텐데 얘 뭐지? 하는 게 보인다면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사전을 찾는 거 습관하세요. 그럼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챕터 2 RC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금지입니다. 안 돼요. 말씀드렸죠? RC는 어휘력 정말 중요하니까 단어 시험 확인하면서 그 확인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도 찝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써있는 그대로 무슨 뜻인지 스스로 한번 써보십시오. 자, 스스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저는 설명을 바로 시작할 터이니까 멈췄다가 본인이 다 쓰고 나면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멈추고 쓰세요. 자, 플레이 갑니다. 첫 번째 단어, conduct survey. conduct는 수행하다 또는 실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실시하다도 좋고 수행하다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뒤에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survey라든가 research라든가 또는 하나 더 투어하고도 정답률이 되게 높거든요. tour. 그럼 conduct a tour 하면 견학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학시켜주다 정도의 의미로 정답이 잘 나옵니다. 같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 consent가 무슨 뜻이었죠? 네, 합의 동의를 얻다. 네, 합의 동의라고 consent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고요. 세 번째 뭔 뜻이요? 네, 그 지역에 접근하다. 그 지역을 접근하다. 이제 access란 단어는 이렇게 접근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access 자체가 명사가 됩니다. 명사 때도 접근이란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품사 두 개니까 접근이란 명사와 접근한 동사 같이 알고 계시고 지금은 목적어 있으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그 지역을 접근하다. 오케이, 네 번째 갈게요. implement a policy. 무슨 뜻이요? 자, 이건 제가 공부 방법 얘기했을 때 나왔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네. 자, 시행하다 또는 실시하다 정도의 의미로 시행하다인데 아까 여기서 수행하다 또는 실시하다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네, 보세요. conduct는 이렇게 survey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implement는 실행하다 또는 시행하다, 실시하다 정도의 의미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 따위를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다 또는 규제를 실행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어 보시고 정답은 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다. attract란 동사는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목적어를 고객들이 오거나 방문자를 끌어들이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갈게요. 정답은요. 네,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다, 능가하다 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exceed, 뛰어넘다, 능가하다가 되겠고요. 다음 단어 7번. 네, inspect는 조사하다 또는 점검하다, 조사하다도 좋고요. 점검하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되고요. 모든 아이템을 점검하다가 되고 그리고 inspect와 똑같이 look into 같이 알고 계십시오.
자, look into라는 단어는 보다 아니고 그건 look at 이란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고 into는 속을,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look into 자체를 조사하다, 점검하다라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가요. feature 이 동사로 쓰였는데요. feature이란 동사는 특징으로 하다, 특색으로 삼다 또는 잡지가 막 등장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잡지사에서 저 내용을 특집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지금은 그 공원은요. 주어 trials, 오솔길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특징으로 하다, 오케이. 특집으로 삼다, 오케이. 그래서 특색으로 하다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오케이. 다음, 9번째 무슨 뜻인가요? release란 단어가 출시하다 또는 공개하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의료 기록들을 공개합니다. 되겠죠? 다음 10번째 이런 뜻. 자, 지금 디테일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디테일은 원래 그 자체가 동사도 되고 지금처럼 또는 명사도 되고 noun, 명사도 되고 그래서 명사 때는 세부사항 정도의 뜻의 명사고요. 동사 때는 상세히 설명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는요. 연봉을, 봉급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이요. 11번째. meet은 만나다 말고 내가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만나서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meet이라는 단어는 충족하다. 그래서 충족시켜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감일을, 마감 기한을 충족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12번. 무슨 뜻? 짠. 구독을 갱신하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renew. 다시 하는 거다. 그래서 구독을 갱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자, 저번 시간에, 저번 앞서서의 단어장에 look at, 단어 시험 볼 때 look at도 있었지만 제가 look into도 같이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look into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 네. 요건 조사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또 얘가 look at은 그냥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다, 디자인을 살펴보다 정도가 되죠. 다음 14번이요. think란 동사도 뒤에 목적 없이 이렇게 오브 오는 거 좋아하고요. 이어 동사 두 단어 함께 다니는 또는 think about 도 괜찮습니다. think는 about이 와도 돼요. think about you, think of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다음 15번. account for 언제나 목적 없이 account for 쓰는 거 좋아하고요. 동사 account for 뜻 두 개. 첫째, 설명하다 라는 뜻도 있고 설명하다 라는 뜻도 있고 말고 자 이렇게 지금처럼 수치가 나오면 무슨 뜻? 네, 차지하다. 30%를 차지합니다. 뭐라는 거죠?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지하다 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그럼 지금은 정확한 직독직해 revenue, 수익금 또는 수익금이니까 매출금 정도 우리의 수익금, 우리의 매출의 50%를 차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ccount for 뜻 두 개 기억하십시오. 설명하도 되고 또는 차지하도 되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다음 단어 시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 발음과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나요? 단어장을 좀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트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진을 묘사하는 겁니다. 총 6문제가 나올 거고요. 1번부터 6번까지로 약 100개 중에 6개니까 6%의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풀이하는 방법은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A, B, C, D 총 4개 문장을 들려드릴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4개 중에 올바르게 묘사한 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게 바로 파트 1의 사진 묘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만나보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자, 제가 음원을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요. 가장 올바르게 묘사한 거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Sample.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eating some snacks. B. They are replacing the windows. C. They are lifting some furniture. D. They are entering a room. 여기까지. 고르셨나요? 정답을 고르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했나요? 고르지 못했다면 찍으세요. 찍어서라도 골라야 합니다. 찍는 것도 여러분들 기술이고요.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하나 찍으세요.
자, 찍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딸랑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사진을 분석하고 빈출 어휘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뭔가 소파처럼 생긴 거를 뭔가 들어 올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내려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실외인가요? 실내인가요? 그렇죠? 실내에서 뭔가 물건을 뭔가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2명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move, 옮기고 있다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carry, 역시나 운반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lift라고 하는 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걸 꼭 들어 올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들어 올리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놓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raise, lift 전부 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요. put라고 하는 건 두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lace 역시나 두다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이 put와 place는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다 내려놓다라고 기억합니다. 두다 내려놓다. 자, 그리고 지금 뭘 들고 있나요? 뭘 들어 올리고 있나요? 바로 소파처럼 생긴 거죠. 이걸 우리가 소파라고 하니까 우리는 소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다면 couch, couch, couch라고도 합니다. 소파, couch는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요걸 통칭해서 우리는 furniture, furniture이라고도 하죠. 가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sofa, couch, furniture를 들어 올리고 있다 또는 내려두고 있다. 실내에서까지 사진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They're eating some snacks. 자, 스낵을 먹고 있다. 이건 전혀 아니죠. 스낵은 아예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X 표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they're replacing the windows. 우리 replace라고 하는 건 교체하다는 뜻입니다. 창문을 교체하고 있다? 창문을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replacing에다가 X 표시를 하겠습니다. C. They're lifting some furniture. 그들은 lifting, 들어 올리고 있다, furniture, 가구를 이라고 하면서 정답을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C 정답이고요. 그리고 D도 한번 들어볼까요? They're entering a room. 방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D는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쌤? 방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entering, ing가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enter이라고 하면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인데 ing를 써주면 이때부터는 움직임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들어가는 중,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중, 이게 바로 entering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정답으로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entering에다가 또 역시나 X 표시하면서 C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죠. furniture를 들어 올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urniture 대신에 다른 단어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furniture 대신에 couch 들어갈 수 있고요. sofa 들어갈 수 있습니다. lifting 들어 올리다 대신에 carry, move, raise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A, B, C, D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들어보세요. A. They are eating some snacks. B. They are replacing the windows. C. They are lifting some furniture. D. They are entering a room. 괜찮으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바로 동사의 개념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 영어에서는요, 우리 한국말과 다르게 동사라고 하면은 뭔가 움직여야 할 것 같죠. 우리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움직일 동자를 쓰기 때문에 뭐 작성하다, 던지다, 버리다, 만들다, 뛰어가다 전부 다 동사는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만 영어에서는 움직이지 않아도 동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움직이지만 상태 동사는 움직이지 않아도 동사 취급을 할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남자는 A man is holding a pen 또는 A man is picking up a pen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펜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남자가 펜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holding일까요? picking up일까요? 골라보세요. 여기서 정답은 picking up이 아니라 holding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펜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이미 잡았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holding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펜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을 A man is picking up a pen 이라고 한다면 띠띠 정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picking up이라고 하는 건요. 먼저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 느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죠.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 펜이 이렇게 있다면 이 펜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이걸 지금 picking up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잡았다. 이 상태부터는 우린 holding 그리고 동의어로 grasp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 man is holding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a man is grasping a pen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타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동작 동사로 boarding, getting on 이라고 하는 건 탑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동작이고요. 쉽게 말해서 자전거, 지하철, 버스, 비행기에 올라타려는 그 순간, 발을 딛는 그 순간, 교통카드를 찍는 그 순간, 비행기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을 전부 다 우리는 boarding, getting 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의 탑승권을 뭐라고 하죠? 보딩 패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boarding pass. 탑승권 타려고 할 때 보여주는 거죠. 타려고 할 때 우리 그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줘야겠죠. 그때 그 순간은 우리는 board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에 좀 오래 남겠죠. 다시 우리는 riding이라고 하는 걸 또 상태 동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riding이라고 하는 건요. 탑승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행기, 지하철, 버스가 이미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난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riding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잡다, 타다, 그 다음으로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putting on, trying on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동사로 putting on, trying o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입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말을 신으려고, 버튼을 채우려고, 모자를 쓰려고, 시계를 차려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전부 다 putting on, trying on 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wearing 이라고 하는 건 이미 착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킷을 이미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묘사할 때는 A man is wearing a jacket. A man is wearing a jacket. 반드시 wear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재킷을 다 입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에게 A man is putting on a jacket, A man is trying on a jacket 이라고 하면 지금 정답이 될까요? No, 절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putting on, trying on 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손을 넣고 바지에 다리를 넣는 그런 움직임들을 전부 다 우리는 putting on, trying on 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 스탑 하시고요. 지금 전부 다 외워버리세요. 1분가량 쭉 눈으로 보면서 지금 전부 다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다 외우셨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접해볼 건데요. 체크업이라고 해서 샘플 문제를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 음원 제가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방금 배웠던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물건들이 보이는지 사진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서 뭔가 그릇과 또는 스푼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요, woman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she, 그 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작은 요리하다의 cook 또는 make, 만들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hold, 잡은 상태죠. 왜냐면 지금 여자의 손을 보세요. 이미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잡았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holding 또는 grasping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물건을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여자가 지금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죠. 앞치마는 여러분들 별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바로 apr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kitchen utensils, 주방 기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utensil이 바로 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기구 또는 도구. 그래서 kitchen utensils, 주방 기구. 라고 보시면 되고요. A bowl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사발이나 그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자 손에 들려있는 이걸 a bowl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A, B, C, D 맞춰볼까요? 갑니다. Check up.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washing some dishes. B.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D. A woman is wiping a table. 고르셔야죠. 고르셨나요? 자, 못 골랐으면 찍으셔야 됩니다. 찍더라도 골라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쪽에 여러분들 받아쓰기가 있을 겁니다. 받아쓰기를 먼저 같이 해볼까요? 자,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받아쓰기 B부터 들려드릴게요. 3번 들려드릴 겁니다. B.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B.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B.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D. A woman is wiping a table. D. A woman is wiping a table. D. A woman is wiping a table. 자, 받아쓰기 완료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받아쓰기 정답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받아쓰기는요, 3번 정도 청취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건 수정하세요. 잠깐! 받아쓰기 수정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쓴 거를 틀렸다고 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쓴 흔적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빨간 펜으로만 위에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흔적은 그대로 틀리더라도, 스펠링이 틀렸더라도 그대로 남겨두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A woman is washing some dishes. A woman is washing some dishes. 여자가 washing, 씻고 있다, dishes, 접시들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는 이걸 설거지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죠. 여자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나요,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ashing에다가 우리는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씻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B. B. A woman is putting on an apron. putting on an apron.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앞치마 apron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걸 putting on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입으려고 하고 있는 동작인가요? 아니죠. 이미 다 입었습니다. 착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B가 정답이 되려면 A woman is wearing an apron. wearing이라고 써야 하지 putting on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utting on에다가 X. 그리고 C 갑니다.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holding 또는 grasping, 잡은 상태다. 그리고 주방 기구들을 이라고 하면서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수저, 나이프, 포크, 국자, 집게 전부 다 우리는 주방에서 쓰는 도구기구, 주방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C고요. D도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D. A woman is wiping a table. A woman is wiping a table. wiping은 닦다란 뜻인데 테이블을 닦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wiping에다가 X 표시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C. 자, 여기서 우리가 B가 좀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putting on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만약에 wearing이라면요.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로 가시면 되겠죠. C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볼까요? C. A woman is holding kitchen utensils.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의문사 중에서도 who라고 하는 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라고 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 또는 누가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who's the man? Who's the man? 저 남자 누구야? Who ordered our business cards?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Who ordered our business cards? 의문사 who 동그라미 동사 order 주문하다 명사는 business card. 요렇게 키워드, 의문사, 동사, 명사 잡아주는 겁니다. business card는 참고로 명함이란 뜻이에요. 누가 명함을 주문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람을 지칭하는 대답은 정답으로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누구, 누가라고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라고 사람이 나온다면 충분히 정답으로 가능하겠죠. 지금도 Who should attend the seminar? Who should attend the seminar? 키워드 잡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키워드 잡는 연습 계속할 거예요. 의문사 who, 동사는 should가 아니라 여러분들 should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바로 뒤에 동사 attend, 참석하다.
명사는 seminar. Who attend seminar? 세미나 누가 참석을 하나요? 대답은요. All managers. 모든 매니저들이요. 정답으로 가능하겠죠? 매니저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소 답변이 가능하다. 별표 2개. 여러분들 이 who라고 하면 누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대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고정관념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나와야 정답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꼭 사람이 나와야 할 필요는 없어요. Who has my laptop? Who has my laptop?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제 노트북 컴퓨터를 Who has laptop?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It's on your desk. 네 책상에 있잖아. 정답 가능.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책상 위에 있잖아. 거기에 있잖아. 책상 안에 봤니? 서랍 안에 봤니? 이런 표현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who의 특징은 누구 또는 누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장소 답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의 이름, Mr. Kim, Mr. Choi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급, Manager이라고 하는 직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샘플 문제, 제가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2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면 찍습니다. Check up. Number 1. Who will be the new vice president? A. I don't think so. B. The presentation was great. C. The man in the red shirt. Number 2. Who is in charge of ordering office supplies? A. He applied for the position. B. What do you need? C. On the 3rd floor. 이렇게 2개 문제를 연속으로 봤습니다. 역시나 눈으로 보고 문제 푸는 건 없었고요. 문장을 듣고 A, B, C 3개 중에 올바른 답을 하나 골랐어야 됐죠.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받아쓰기가 보이시죠? 받아쓰기 채워주세요. Number 1. Who will be the new vice president? Number 1. Who will be the new vice president? 요 정도까지만. 그리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에 의문사, 동사, 명사, 키워드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의문사는 who, 누구. 그리고 동사는 be라고 하는 게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be라고 하는 건요. 키워드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엇인 상태이다. 무엇인 상태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명사는 vice president 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vice president. 기본적으로 우리가 president라고 하는 건 회장님입니다만 앞에 vice가 붙으면 부회장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부회장인 상태가 될 것인가요? 부회장인 상태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부회장이 누가 될 거야? Who be vice president? 키워드를 잡았더니 A 보겠습니다. A.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여러분들 이거 정답으로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정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I don't think so라고 하는 건요. no와 똑같은 뜻입니다. no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 don't think so는 no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yes와 no라는 답변은 의문사에 불가능합니다. yes와 no라는 답변은 의문사에 불가능하고 그 아래 또 다른 표현들 I don't think so, That's not what I heard 이런 것도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That's not what I heard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렵죠.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 못 들었어요가 아니라 제가 들었는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yes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우리 꼭 yes, 응, 그래 라는 거 말고도 우리가 맞아, 좋아,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yes 뿐만이 아니라 sure, 그리고 of course, I think so, I agree, that's what I heard 까지. 이 that's what I heard는 내가 듣기론 그래 라는 뜻입니다. 내가 듣긴 들었어. 근데 그렇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우리는 yes와 no와 동의어라고 보기 때문에
의문사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A는 듣자마자 버려줍니다. 그리고 B 들어볼까요? B. The presentation was great. Presentation was great. 발표가 너무 좋았어. 이런 걸 바로 우린 유사 발음이라고 하죠. 어떤 단어와 발음이 비슷했나요? President, presentation. 하지만 회장님과 발표는 의미상 관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사 발음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C, C. 정답입니다. The man in the red shirt. The man in the red shirt. 빨간색 셔츠를 in the red 입고 있는 빨간색 셔츠 안에 있는 그 남자. 즉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의역을 하면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부사장이 될 사람이다.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32번, 33번, 34번 이렇게 3개 문제가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접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3개 문제를 보시고요. 음원을 들으면서 동시에 정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걸 다 보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제서야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보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샘플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보세요. Sample.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here to borrow a book. Do I need to make a membership card to do that? No, you can just come in and use a computer to search for what you want to borrow. The computers are on the second floor. How long can I have a book before I return it? Also, how much is the late fee? 7 days. After that, you will be charged $5 per day.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e policy, please see the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on the wall.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 스탑! 여러분들 지금 정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대화가 끝남과 동시에 나도 마지막 정답을 탕 고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파트 3이 될 겁니다. 어떤 거 여러분들? 되게 정신없죠? 하나도 못 고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요령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문제를 미리 키워드를 파악을 해둡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두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재표현, 동의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같은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었던 그 단어가 동의어가 A, B, C, D 보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정답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동시에 들으면서 눈으로 보셔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걸 최소화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는 듣는 것만 해도 어렵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건 동시에 하려고 하면 더 어렵겠죠. 근데 사실 한국말도 우리가 멀티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도 들으면서 동시에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을 하는데 친구랑 카톡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랑 대화할 수 있나요?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전화 내용을 보고서에 적는다든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적고 있다든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멀티가 자유자재로 들으면서 동시에 말하면서 적으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읽어두고 미리 준비를 하고 정답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와 함께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이 연습을 꾸준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미리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듣기 전에, 청취하기 전에 우리가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바로 30초. 30초가량의 시간이 딱 주어집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키워드로 의문사, 성별, 동사 이렇게 3가지는 고정적으로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Part 3의 고정 키워드는 의문사, 성별, 동사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파트 2에서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파트 2에서 키워드는 의문사, 동사, 명사였죠. 하지만 파트 3에서는요, 성별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정답을 말하는지 남자가 정답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32번부터 같이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의문사로 먼저 잡아야겠죠. where, 동그라미, 그리고 성별입니다. woman, 동그라미, 그리고 동사네요. work.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정적으로 where, woman, work. 여자는 지금 어디에서 일합니까? 여자가 일하는 장소를 찾아라.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역시나 우리 고정 키워드 가겠습니다. 의문사, 성별, 동사, 의문사, why, 성별, man, 동사, go, where, why, man, go.
Why men go? 남자는 왜 갑니까? 남자는 왜 간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Second floor까지. 2층으로. 남자는 왜 2층으로 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what, 그리고 woman, 그리고 뒤에 about 뒤에 명사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 mention 보자마자 오른쪽에다가 W라고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자가 mention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policy에 대해서. policy가 바로 규정이나 정책이란 뜻이죠. 규정, 정책에 대해서 여자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에 W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mentio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34번의 정답은요. woman mention, 여자가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W를 하나 적어줌으로써 여자가 말할 때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남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34번의 정답은 여자가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미리 잡고 기다렸다가 정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표현을 이제 찾아야겠죠. 키워드를 잡았다면 A, B, C, D에 그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면 동의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동의어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I'm here to borrow a book. 저는 여기에 책을 빌리기 위해서 I'm here,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책을 빌리기 위해 올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책을 빌리러 어디로 가시죠? 바로 도서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he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we should search for some books. 우리는 search for some books. search는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책을 좀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요. 그 조사하다는요. she should find some materials. find로 동의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제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죠. search for, 찾다라는 뜻이고요. find,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 더 books라고 하는 건 책, 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books는 materials, 자료라고 또 동의어가 A, B, C, D 보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 정답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we need to check some applications. We need to check some applications. application은 우리 신청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청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A, B, C, D의 보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Some documents. 신청서라고 하는 건 바로 다큐멘트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review라고 하는 건 체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들은요, 서류들은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바로 그 신청서를 확인을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의어 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A, B, C, D 보기에서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단어가 그대로 A, B, C, D 보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면 제 표현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골라주기 위해선 우리는 이제부터 단어의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동의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휘의 폭이 넓어지고요. 어휘의 폭이 넓어질수록 제 표현이 된 선택지를 좀 더 빠르게, 쉽게, 간결하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샘플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방금 들었던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LC의 가장 마지막 파트고요. 여러분들, 일단 파트 4는 별표를 먼저 하나 넣어주고 싶어.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파트 1, 2, 3, 4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게 바로 파트 4가 될 겁니다. 실제 지금 최신 기출에서도요, 파트 4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트 4는 파트 3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문항수는요, 30문제고요. 71번부터 100번까지 LC의 가장 마지막 파트로 이렇게 30문제가 나올 겁니다. 파트 3과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파트 3은 어땠나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여자가 막, 야, 너, 야, 보고서 제출했어? 남자가, 제출 안 했는데? 나 방금 막 출장 갔다 왔는데?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였다면, 파트 4는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말을 하든 남자가 말을 하든 성별은 더 이상 키워드로 잡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화자를 물어보는 건지 또는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를 물어보는 건지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1위는 설명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접해보는 게 훨씬 더 와닿겠죠. 샘플 문제 71번, 2번, 3번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뜻 보기는요, 파트 3과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1인 설명문, 한 명이 등장한다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파트 4를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파트 3의 연장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파트 3의 연장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제나 목적을 물어볼 때 정답의 위치 I like to, I'm calling 하면서 정답이 들어갔던 거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정답의 위치 I will 뒤에 동사, let me 뒤에 동사, why don't you 뒤에 동사, 그 동사 자리가 전부 다 정답의 자리가 됐던 것들 파트 3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파트 3에 이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의 포인트입니다.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들렸나요? 들었어요? 아직 문제가 시작이 안 됐다고요? 아니요.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파트 4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refer to the following 이라고 하는 거 그 뒤에 바로 여기입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뒤에 뭐라고 하는지 이걸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파트 3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following 뒤에 talk라고 나왔네요. talk는 바로 연설이나 아니면 어떤 설명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연설이나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힌트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71번부터 키워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ere announcement, 공지사항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요거죠. 공지사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all shoppers. 자, 쇼핑객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문장에서 바로 힌트가 주어졌죠? Attention all shoppers. 쇼핑객. 자, 일단은 A, 주차장은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극장도 쇼핑하는 곳은 아니고요. 농장, farm은 농장입니다. 농장도 쇼핑하는 곳은 아니죠. Attention shoppers. 요거 한 문장에서 정답은 바로 우리는 David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The grocery store will 그리고 역시나 grocery store close in 30 minutes. 30분 후에 문 닫을 겁니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in 잡아주겠습니다. 전치사 in 뒤에는 장소가 나올 때는 안에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30분 시간이 나올 때는 후에라고 해석을 하기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0분 후에 우리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 문 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데이빗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what 그리고 new feature 그리고 in the store. 우리 상점에는요 새로운 feature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능들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who still needs some time to shop 혹시나 더 쇼핑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요 should make quick decisions. quick decision 결정을 빠르게 하세요. We also have some good news. 자, 좋은 소식이 들어갑니다. 72번 들어가겠네요. We have finished installing new wireless scanners.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뭘 끝냈다고요? We have finished 마무리했습니다. installing. installing. We have finished installing 설치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new wireless scanners. 새로운 wireless. 자, 우리 여기서 wire이라고 하는 건 선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less를 붙이면요. 무엇이 없는 이란 뜻으로 wireless. 선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무선이라고 하는 거죠. So 그래서 무선에 지금 스캐너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it is easy to scan barcodes 바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겠죠. for heavy products. 무거운 제품들을요. 굳이 우리가 선이 있으면 이제 무겁잖아요. 근데 선이 없으니까 쉽게 우리가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n addition, don't forget that you have a chance to receive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정답 들어갔네요. 72번 찾아주겠습니다. 뭡니까? 무거운 제품들을 쉽게 바코드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답은 David has a new device, wireless scanner. 무선의 스캐너가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로 바뀌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3번에 how listeners 그리고 get discount 이렇게 키워드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포인트 listener 청취자입니다. 어떻게 청취자가 get discount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청취자가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스피커 화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너야 상대방 당신은 어떻게 할인을 받습니까? In addition, don't forget that you have a chance to receive a 10% discount 10% discount 10% 할인 어떻게 받습니까? by purchasing more than 5 items. More than 5 items
Thank you for shopping with us. 5개 이상 구매하시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네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형태가 지금 by ing 형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이 by ing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purchasing more than 5 items. 5개 이상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A 정답 가시면 되겠네요. 정답 위치까지.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파트 4의 샘플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바로 refer to the following. 그 뒤에 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들어볼까요?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ttention all shoppers. The grocery store will close in 30 minutes. Anyone who still needs some time to shop should make quick decisions. We also have some good news. We have finished installing new wireless scanners, so it is easy to scan barcodes for heavy products. In addition, don't forget that you have a chance to receive a 10% discount by purchasing more than 5 items. Thank you for shopping with us.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4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단어 설명 잘 듣고 오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에 대한 설명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토익 시험의 5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문법 20문제, 그리고 어휘 한 10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총 30문제고요.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들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확실한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물론 제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방에 정답을 고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속어법을 통해서 A랑 B는 아니니까 버리고 자 B랑 그리고 C번 중에서 알맞은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5를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명사도 뭔지 모르겠는데 나 형사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당연히 문법 문제가 2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품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자리입니다. 명사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전치사 뒤 이렇게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그리고 부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휘는 정말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휘는 무조건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정답이에요.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수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배울 내용은 팔품사의 5형식. 자, 바로 문장.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도 이 뼈가 약하면은 이렇게 걷다가 뻐떡 소리가 나잖아.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이 오늘 강의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팔품사란 뭐냐면 자, 첫 번째 정쌤. 자, YBM 이런 거 다 뭐죠? 우리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모든 것 우리는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저를 미스터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h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y 그리고 it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고 해서 얘를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장을 이루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야, 나 달려 run 그 다음 마셔 drink 자, 이런 것들 다 움직일 동이라고 해서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해석 가야겠죠. 선거는요 관철되어집니다. 매체에 의해서 어떻게? 면밀하게. 정답은 closelly입니다. 두 번째고요. 자, 여행사는요 offer 제공합니다. 밑줄한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자, 근데 우리 아까 reliant 뭐야? 의지하는이죠. 의지하는 서비스인가요? 아니죠. 믿을만한, 신뢰갈 만한. 그래서
reliable 정답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사실 요 숫자를 보자마자 우리는 nearly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왜? nearly는 거의라고 해석이 되면서 숫자를 꾸며주는 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nearly가 되겠고요. 거의 70% 회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사업의 운영이요. 이익성이 된다고, 수익이 된다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갑니다. 자, 밑줄은요. 우리 두 지원자들 주어. 자, 그 다음에 고려되어졌습니다라는 비동사 PP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qualifie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자리가 되겠고요. high, 높은, 높게, highly, 매우입니다. 자, 그럼 매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highly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비동사 뒷자리 밑줄이고요. 자, 그럼 둘 다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파일럿은요. 승객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be responsible for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정답은 responsible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랙티스 문제를 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오시면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풀고 오셨나요? 자, 그럼 같이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밑줄은요, 우리 기어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 자리는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앞에는 동사가 또 있죠. 자, 그럼 절대 동사 들어갈 수 없으니까 A번은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명사가 있기 때문에 protection이란 명사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rotective, protected가 남아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자, hazardous 하면은 위험한이죠. 그 위험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또는 개개인들은요. where 착용해야만 합니다. 뭐를 착용해요? 보호용 장비를 착용해야겠죠. 자, 위험의 요소를, 위험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protective입니다. 그래서 보이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tective gear라면은 보호 장비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자, 밑줄은요. 우리 비동사 뒷자리에 당연 이 자리는 보어 자리겠고요. 그럼 형용사 자리겠죠. 자,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depend 동사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는 주어랑 같아야 돼요. 그들이 의존도인가요? 의존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명사 들어갈 수 없겠고요. 자, B랑 C번 정도가 후보가 되겠죠. 자, 우리 dependent는 뭐 좋아한다? on 좋아한다. dependent on, reliant on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럼 정답은 바로 보이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의존합니다. 그들의 동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정답은 보이 정답. 그래서 dependent, 의존하는, dependable, 뭐다? 믿을만한, 신뢰갈 만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자, 밑줄은요. 우리 비동사 뒷자리 알맞는 거 하나를 골라주는 건데요. 투부정사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투부정사는 그 동사의 성질에다가 to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to be 뒷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보호 자리입니다. 그럼 형용사, 자, 우리 C랑 D번 정도가 후보가 되겠고요. considerable 뭐다? 상당한. considerate 뭐다? 배려하는, 사려 깊은. 자, 그럼 바깥에 있을 때,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정답은 B, considerate입니다. 정답, 데이빗 정답.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밑줄은요, 우리 컴퍼니란 명사를 꾸며주는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아까 외웠던 분사형 형용사를 떠올려 주셔야겠죠. leading company 하면은 뭐야? 선두에 있는 그룹입니다. 정답은 바로 네, A번 정답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 정답. 자, 그 다음 9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work라는 자동사로 문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알맞는 부사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en 붙인 것들 있잖아요. pp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wid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형용사에다가 em 붙였어. widen, 넓게 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사 뒤에 동사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C번은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사로 끝났는데 this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없죠. D번은 버립니다. 자, 그럼 A랑 B가 후보가 되겠고요. hardly 하면 뭐다? 거의 뭐뭐 않다란 부정. 자, 이 파트 6에 대한 제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 6는 각 지문에 한 4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각 지문에 4개의 문제가 주어져요. 자, 근데 그 문제는 어휘 문제도 있고요. 한 3문제 정도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도 거기 다 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요, 바로 빈칸을 삽입을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삽입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흐름을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흐름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휘량을 당연히 많이 알아주셔야겠고요. 자, 이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 같은 경우는 4지문이 들어가져 있고요. 총 131번에서 146번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파트 5를 끝내고 나서 6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7, 독해와 그 다음에 파트 5 문법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독해가 같이 겸해지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문법 지식대로 문법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독해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단어는 빼먹지 말고 열심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기승전 단어입니다. 알겠죠? 단어. 네, 그럼 넘어가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고요. 바로 문법 문제는 파트 5랑 똑같습니다. 갑자기 선생님 그럼 여기 가서 파트 5를 다시 배워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수태 시제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보기를 먼저 봐야겠죠. A, B, C, D. 그럼 명사 있고 동사 있고 투부정사 있고 ing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자리 보고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바로 글쓴이나 그리고 보낸 날짜의 단서를 좀 찾아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항상 지문으로만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냥 지문만 읽더라도 정답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뭐 이메일 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이메일 날짜나 또는 글쓴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부서나 회사에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날짜나 이메일 그거 꼭 확인해 주세요. 보낸 날짜. 자, 그 다음에 파트 6는요. 전체 흐름대로 파악해야지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뭐 800 그리고 900 넘는 고득점이신 분들도 파트 6에서 틀려요. 파트 5를 많이 다 맞추더라도 파트 6에서 한두 문제를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바로 전체 지문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빈칸 뚫렸으니까 그냥 빈칸만 딱 보고 체크. 그럼 다 맞출까요? 다 틀려요. 진짜 그럼 다 틀려요. 알겠죠? 문법 문제는 그렇게 해도 맞출 수가 있지만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뭐 어디 갔으니까 이거 했겠지?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파트 6는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흐름대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직독직해로 나는 같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끊어서.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바로 대명사 같은 거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그리고 뭐 this, 뭐 these 이런 대명사들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앞서 언급된 명사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관사나 그리고 지시어 같은 경우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앞뒤의 흐름이 연결되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용 읽어주시고요.
뒤에 내용 읽어주시고요. 거기 알맞는 흐름대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장이 주어 동사로 끝났는데 찍혀 있어요. 자, 그리고 뒷줄에 밑줄 이렇게 찍혀 있을 경우에 사실 이 자리는 이제 부사 자리입니다. 접속사 자리가 아니고요. 문장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자리 바로 부사입니다. 자, 이 접속 부사는 말 그대로 그냥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접속 부사를 연결을 시켜주고, 근데 그냥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 이어지고 뒤에 내용이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흐름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문제 풀면서 제가 풀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6 문제를 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우리는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떤 글인지를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이메일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job post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떠한 구직 공고 글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일단 이미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흐름대로 내려갑니다. 흐름대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enrich office supply는요. look for 하면은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나요? 우리 full-time store 뭐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자, two-ste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명사로는 직원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투부정사로 쓰였죠. 그래서 직원을 제공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직원을 되기 위한 어떤 거 우리의 새로운 힐 드라이브 지점에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원들은요 are expected 이런 식으로 저처럼 끊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독식계로 예상되어집니다. 기대되어집니다. to keep 유지하도록. 자, 그 가게를 밑줄하고 밑줄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keep 같은 경우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store 목적어 바로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고요. and는 등위 접속사로 앞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가게를 어떻게 하고 재고가 있게 유지하는 건가요? 당연히 정답은 형용사 자리겠죠. 정답 바로 boy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boy 정답입니다. 그래서 boy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도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됩니다. 자, 동사할 때는 뭐다? 청소하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할 때는 깨끗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게를요 깨끗하고 그리고 재고를 비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예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은 또한 need 필요합니다. 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help는 지금 제가 적어놨죠. 준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help 뒤에 목적어 나와도 되고요. 심지어 이 목적어까지 생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는 투부정사나 또 to가 생략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find, 발견하는 것을 도와요. 어떤 것? 특정한 상품들을 자, 보장하면서 어떤 되게 즐거운 쇼핑의 그런 경험들을요. 자, 그럼 13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6번입니다. 자, 그럼 데일리, 매일의 그러한 밑줄은요. include가 동사죠. 포함합니다. 어떤 거? 선반을 다시 쌓는 것,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재고를 업데이트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옮기는 거. 그리고 또는 물건을 옮기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밑줄이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A, B, C, D 다 명사고요. 그럼 어휘 문제겠죠. 자, 정답은 바로 책임, 책무겠죠. 정답 A번을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 정답. 자, 이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필수품. D번은 제한이고요. 정답은 A번. 자, 그러면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rich office supply는요, offer, 제공합니다.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밑줄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리 품사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법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명사 앞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겠고요. 정답은 바로 generous입니다. 그래서 C번 형용사 정답 가주시면 돼요. 되게 후한, 관대한 혜택의 패키지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letter 하면은 후자죠, 후자.
자, 후자는 포함합니다. 되게 후한 지금 패키지 이게 포함이 됐다는 거죠. 후자는 포함해요. 어떤 거? 그 유급, 휴가. 자, 그 다음에 병가. 자,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휴가. 그리고 의료. 그리고 어떤 치과적인 보험들을 포함을 하고 있대요. 자, 또는 어떤 수당도 포함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네요. 혜택들에. 자, 그럼 138번이고요. 빈칸입니다. 항상 빈칸 채우는 문제는요. 뒤에까지 먼저 한 줄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한 줄 읽어볼게요. 당신은 또한 apply 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또한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A번 there are 있습니다. 3개의 지점들이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B번. 자, 지금 새로운 지점, 브랜치 하면은 지점입니다. 지점을 위한 매니저들은요, 고용되어질 겁니다. 내부에서. 자, 그 다음에 C번. 다양한 페이퍼들에 위한 스톡, 재고들은요, 현재 빠르게 재고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번. stop by, come by. 들러주세요. 야, 우리 가게 들러주시고요. fill out. 작성해주세요. 그 신청 양식을 오늘. 이게 맞췄죠? 또한 너는 지원할 수도 있어.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합니다. 정답은 바로 네, 그래서 데이빗을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pply 같은 경우는 신청 지원하다입니다. 이렇게 신청 지원하다. 아까 우리 fill out 뭐다? 작성하다입니다. 작성하다. 정답은 네, 데이빗을 가주시면 됩니다. 대충 보시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함정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이해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자, 우리가 신문을 하루도 안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3년 만에 뭐 어디 신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 읽히나요, 여러분들? 읽혀요? 안 읽히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 계속적으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갑자기 나 시험장에서 풀어야지? 안 읽혀요. 알겠죠? 안 읽힙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 수 같은 경우도요. 우리 147번에서 200번까지가 이제 전체 우리 파트 7이고요. 147번부터 75번까지는 바로 단일 지문이고요. 176번부터 200번까지는 2중, 3중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풀기 위해서는 파트 5를 사실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 문인문이 입문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진짜 빠르게 풀고 파트 7까지 다 풀 수 있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파트 7은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5, 6를 꼼꼼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풀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파트 7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파트 7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파트 7만 못하는 걸까요? 파트 5, 6를 못하는 걸 거예요. 파트 5, 6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사람들은 파트 7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많아요. 남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LC는 여러분들을 음원이 끌고 가주지만 RC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감독관은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5, 6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파트 7은 내가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파트 7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단어예요. 단어. 결국에는 어휘입니다. 어휘. 그래서 어휘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동의어들을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해주세요. 나오는 것들만. 알겠죠? 나오는 것들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무료 아이템 어떠한 무슨 무료 아이템들이 획득되어질 수 있나요? 제공되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번을 봤더니 드링크가 있고요. B번을 봤더니 쿠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쭉 읽어보자면 프레젠트 제시해주세요. 이 쿠폰을 제시해주세요. 캐시어 계산원에게 당신의 다음 방문에 그리고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컴플리멘터리 무료의 베버리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우리 베버리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를 찾아주셔야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바로 드링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는 바로 수거입니다. 수거. 자, 수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지금 구문인데요. 자, all sales are fi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모든 판매가 지금 마지막인가 보다. 자,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147번부터 148번까지 나와져 있고 이제 글의 종류를 봐야겠죠. 지금 글의 종류를 봤더니 아, 광고글입니다. 그렇죠? 광고글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글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볼게요. 손지문. 그래서 파이도 펫케어는요,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거? 그 독립적인 어떤 도급업자들의 그런 네트워크망입니다. 자, 근데 그 도급업자들은 제공하는 도급업자들이야. 어떤 펫시팅, 뭐 어떤 동물들, 애완동물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에 다듬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해요. 자, 우리는요 커넥트 하면은 뭐 연결시켜줍니다. 당신과 그 다음에 지역의 도급업자들을 연결시켜줘요. 자, 그 도급업자들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그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자, 그래서 케어링 전문가들은요 겪었습니다. 뭐를 겪어요? 엄격한 선별 과정들을 겪어요. 자, 그리고요 패스하면은 통과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어떤 체크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자, 게다가 더하여 이 부사입니다. 부사. 게다가 더하여 그들은요 must 해야 돼요. 성공적으로 complete 하면은 완료해야 됩니다. 완수해야 됩니다. 자, 어떤 우리의 품질 보장 수업들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도급업자들의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이죠. 자격은요. 그리고 전문가 추천서들은 포스트 기재되어집니다. 우리의 웹사이트에. 자, 웹 뭐뭐 할 때, 너가 선택할 때, 파이더 펫케어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냥 안심해도 돼. 너의 펫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읽었죠?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4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의도하는 게 뭔가요? 지금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죠. 그렇죠? 이 광고글은 도대체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A, B, C, D가 싹 다 나와져 있는데요. 자, A번을 봤더니 뭐 펫 가게들, 뭐 애완동물 가게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애완동물의 오너들. 자, 그 다음에 C번 새로운 직원들. 자, 그 다음에 데이빗 하면은 수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뽀이를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뽀이 정답이고요. 자, 왜 뽀이냐면 앞에서 언급을 했죠. 이 도급업자들과 그 다음에 너를 우리는 커넥 연결시켜줘. 근데 그 도급업자들은 뭐 산책도 시키고 그 다음에 돌봐주고 그리고 다듬어도 줘. 잘라주기도 해. 정답은 바로 B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8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not이 나왔죠. 우리 not mention. 사실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not mention이에요. 왜냐면 맞는 것들을 버려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맞는 것들을 소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언급되지 않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A번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런 자격들을요 공개적으로 목록합니다. 나열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나왔죠. 그래서 이 도급업자들의 자격과 전문가적인 어떤 추천서, 전문가 추천서들은 포스트되었어. 우리의 웹사이트에 나왔죠. 정답은 바로 A번이죠. A번. 그래서 A번은 이제 버리는 거죠. 정답이 아닙니다. 나시기 때문에 이제 버려줘야 돼.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그들은 지금 파이도 펫케어에 의해서요 체크아웃 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 아래 거 보면은 우리 케이링 뭐 전문가들은 돌봐주는 전문가들은요 겪었습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겪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과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그 종합적인 배경 지식 체크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B번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바로 C번이겠죠. 자, 그들은요 complete 하면은 완료해야 돼요. 완수해야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 나왔어요. 더하여 게다가 그들은요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됩니다. 완료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품질 보장 수업들을요. 자 그래서 A, B, C를 다 버려주면 정답은 바로 네, 데이빗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데이빗 정답. 자, 이 데이빗은 뭐냐면은 그들은 훈련되어집니다. 뭐 약이죠. 약을 뭐 섭취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administer라면은 뭐 행정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약을 뭐 먹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데이빗이죠. 언급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고 오세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의 종류를 한번 쫙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바로 브러셔입니다. 브러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쭉 한번 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